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직 공인중개사 집사임당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중개사 시험이 좀 쉬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중개사 시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설프게 공부해서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딱 각 잡고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근데 제 주변에만 봐도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딱 각 잡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보면 다 직장 다니면서 이제 틈틈이 준비를 하시고 아니면 육아를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애 키우면서 이 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는 중개사 공부하는 그 과목도 어렵긴 했지만 이거 따서 뭐 하지? 이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하기 싫을 때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자기 합리화 같은 거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요즘 공인중개사 전망은 어떤가?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맞을지, 이 자격증을 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정보도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영상도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막 상상하고 걱정하고 정말 무한 생각 회로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왜 따려고 하세요? 사실 옛날에는요, 이 자격증 시험이 지금보다 비교적 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취미로, 자기 개발로 이렇게 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중개사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자격증을 따서 중개사 일을 바로 시작하겠다. 뭐 이런 계획까지는 저도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할아버지가 마포에서 중개업을 굉장히 오래 하셔가지고, 중개사라는 일이 어릴 때부터 좀 친숙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자격증을 따두면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 시작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또 토지랑 건물 위주의 중개를 하셔서 이 직업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어렴풋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남들이 공부하니까 딴다.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래서 따시는 거라면 저는 굳이 이 자격증을 딸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 난이도도요,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공부해가지고는 자격증 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가끔 유튜브에서 1개월 공부해서 땄다, 뭐 2개월 공부해서 땄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분들의 얘기예요. 정말 머리 좋은 소수의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쉬우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 학원에서 해주는 그런 이벤트들 있잖아요. 합격하면 학원비 막 돌려주는 그런 이벤트를 안 하겠죠. 대부분 그런 이야기에 혹해서 인강 끊고 뭐 교재 사고 그리고 나서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원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중개사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근처 카페에 가셔서요, 커피 한 잔 시키고 노트 같은 거 하나 준비를 하셔서 내가 왜 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지, 내가 왜 중개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지 한 번쯤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인지하지 못한 내 생각들이 그럴 때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진짜 나조차도 몰랐던 내 생각이고 내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뭐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래도 중개사 공부가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왕 시작한 거 사실 붙어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중개사 일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중개사가 없어지는 직업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아서 고민이에요. 이런 걱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을 딸지 말지 고민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한 2,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들이 많이 망하긴 했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부동산들도 막 돈을 잘 벌어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번 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창 힘들 때 2022년, 2023년에 이때 막 일 시작한 분들은 못 버티고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 이렇게 계속 있어 보면 느끼는 건데,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어요. 시장이 호황이었다가 불황이기도 하고, 불황이 가면 또 호황이 옵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네, 불황기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부동산은 공급과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쉽게 말해서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적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요. 공급이 또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2022년에 금리가 어떻게 됐죠? 맞아요. 미국에서 금리 팍 올리면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올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빠졌다고요. 근데 작년에 3.5였던 게 지금은 2.75 그리고 연내에 2.25까지 간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 거죠.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PF 사태로 공급이 확 줄었어요. 이거는 뭐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이 주제 하나로만 영상 하나 만들어도 부족해서 이건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지금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호황기로 갈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개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결국에 부동산 시장이 돌고 돌듯이 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서울 수도권의 얘기가 아니냐. 지방은 아직도 힘들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사이클이 있긴 해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좀 따로 놀긴 합니다. 근데 지방에서도 지금도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억대 중개사 분들 중에 대구에서 일하시는 대표님, 세종에서 일하시는 대표님 계시거든요. 대구랑 세종이랑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래도 이분들은 계속 잘 버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해도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잘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진짜 찐 전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실무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중개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중개사가 아니거든요. 이 직업이 정말 편차가 심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상위 10%가 이 부동산 시장의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0%가 이 20%를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요. 손님이 손님을 부르고요. 매물이 매물을 부릅니다. 그래서 손님이 있는 곳은 계속 있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밥 먹으러 가서 고깃집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한쪽은 손님이 하나도 없고 한쪽은 막 손님이 많아서 웨이팅까지 있어요. 그럼 어디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20-30분을 조금 기다리더라도 사람 많은데 맛있어 보이는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한 부동산, 그 지역의 터줏대감인 부동산에서 거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이제 중개를 막 시작한 중개사들은 돈을 못 버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개업하고 1년 안에 망하는 비율이 한 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게요. 신규로 진입한 중개사도 단기간에 자리 잡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게 SNS를 통한 브랜딩인데요. 제가 30일에 자격증 취득자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동기가 1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잘하는 분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공통점이 모두 SNS를 통해서 브랜딩을 좀 잘한다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SNS, 유튜브 이런 거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장은 지금 시험 공부에 합격하셔야 하니까 공부 먼저 하시고요. 나중에 실무할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붙을 것 같아. 당장 뭐라도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일기 같은 거라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면서 느낀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쓰시면 SNS를 하는 습관 잡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도 쉽지 않고 이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마냥 장밋빛 인생이 막 펼쳐지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내가 쉬우면 남도 쉽고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렵다는 건 이게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지금 이걸 열심히 해서 극복해내면 지금은 힘들지만 그게 나중에는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5년 차 정도 되었는데요. 저도 아직 많이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중개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정년도 없고 내가 능력만 있으면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만큼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어디서도 듣기 힘든 중개사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